이렇게 뭐 대학로에서는 뭐 다양한 애칭과 그다음에 성공으로 대학로를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을 만드신 분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최근에 해외 진출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렸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국내에서 성공한 이 작품들이 해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고, 너무 축하드리는데 우선은 이 사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 작품씩 여쭤볼게요. 우선 베니싱이 중국 상해 라이선스 공연을 하고요. 10월에 홍콩에서 오리지널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상해에서 하는 뭐 베니싱 같은 경우는 상해 살루테라는 어떤 제작사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술경연센터에서 하는 K 뮤지컬 쇼케이스를 통해서 저희 베니싱 이전에 사이찬미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찬미 베니싱의 작품의 영상이 중국 쪽에 소개가 됐고 그걸 본 제작사들 중에 하고 싶은 여러 회사가 저희 회사에게 제안을 했었고 그 중에서 살루테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해에서 공연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콩 10월에 이제 곧 이번 달 13일이죠. 10월 13, 14일 날 공연하는데 이 경우는 홍콩에 있는 그 한국문화원에서 초청을 해서 투어를 가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 상해는 라이선스를 판매한 것인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작곡과 대본, 맞습니다. 연출 뭐 연출 계약은 안 했고. 그러면은 대본과 음악을 가지고 그들이 중국어로 바꿔서 맞습니다. 중국 배우들로. 맞습니다. 10월에 홍콩에서 하는 거는 이제 문화원에서 초청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원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한국의 이제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 근데 이제 문화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예산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프로덕션을 초청한다고 해서 이것도 놀랄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베니싱 뮤지컬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하면서 이제 예산 얘기를 가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 저희가 총 26명이 가거든요, 한국에서. 그것도 스태프들을 되게 좀 축소하고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면은 그 항공 숙박 등의 다른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했는데도 26명이고 그리고 세트를 배로 실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경에서 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운반료 같은 건 예경에서 돈을 받고 그런데도 상당히 힘들어 하셨어요, 문화원에서. 하지만 어쨌든 베니싱이라는 작품이 그리고 오리지널 투어가 홍콩이라는 곳에서 처음 하는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여러 예산들을 모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경우거든요. 어쨌든 그 문화원에서 베니싱이라는 작품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는 쉽지 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티켓 오픈을 했는데 이제 3회차 전체가 매진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요? 그리고 홍콩에 있는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거기 있는 극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콩과 어떤 공연, 뮤지컬 장르에 대한 그 문화적, 산업적 교류 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베니싱 다음에 사이참인가요? 그러면 홍콩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홍콩에서 계속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더 라스트 밴이라는 작품이 뉴욕에서 쇼케이스를 해요. 맞습니다. 이 쇼케이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쇼케이스라고 하진 않고 거기서는 이제 29시간 리딩이라는 형태로 하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리딩이 다양한 형태와 규모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소규모의 리딩인 거고 사실 가장 초기에 작품을 소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9시간 리딩을 할 거고 그냥 테이블에서 악보를 보고 앉아서 하는 형태의 리딩입니다. 그래서
이 통해서 현지의 더 라스트맨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게 되고 거기서 뭐 프로듀서라든지 극장 관계자라든지 다른 공연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서 라스트맨이 현지화되는 거에 대한 의견들과 뭐 계기들 뭐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주도라고 보면 되고요. 이 사업 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를 해외에 진출,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29시간 리딩이라고 한다면 현지 배우들인가요? 현지의 연출, 현지의 드라마터그, 현지의 각 편곡 하시는 분. 네네네. 배우들도? 배우들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이센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저희 회사가 현지화네요. 현지화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직접 진출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한국말로 돼 있는 작품을 번안을 한 상태고 그걸로 이제 하는 거고요. 공간적인 배경이나 뭐 이야기나 캐릭터나 그걸 다 이제 현지화시켜서 하는.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네네네.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 라이센스 뮤지컬을 가지고 올 때 사실은 우리화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같은 단어라도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다르고 상황들도 사실은 그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코미디지만 우리는 전혀 재밌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이런 현지화 작업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는 다양합니다. 마지막 사건이란 작품이 도쿄에서 쇼케이스를 합니다. 이거는 쇼케이스가 맞고요. 공연 전체를 보여주는 쇼케이스는 아니고 그 작품을 소개하는 개념의 쇼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한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작품을 소개하는데 그 영상과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서 노래를 실현을 하고 한국 배우들이? 네, 한국 배우들이 그런 형태로 작품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팀이에요. 같은 그 중에 한 공연인 거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런 기사들과 함께 K-뮤지컬 전용 공연장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인가요? 설립 논의 중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본의 K-뮤지컬 전용관을 만들기 위한 첫 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이걸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1차 년도에는 저희 컨텐츠가 일본 시장에서 저희 배우로 올려졌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능성을 체크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뭐 관객들 그런 걸 통해서 현재 관심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제 K-뮤지컬 전용관을 도쿄에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사업적 검토 이런 것들 동시에 이루기 위한 첫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저희 공연 시장의 고무적인 일이죠.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은 한계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저희 인구나 그다음에 저희의 서울에 편중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해외에 진출해서 뭔가 돌파구가 생긴다는 것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마 대부분 이제 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궁금하실 거고 사실은 진출하려면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 작품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해외 진출할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경험하시면서 이런 거는 꼭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사실 저도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의 노하우 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저도 이제 시작 단계고요.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국내에 그 중국
쪽으로 라이센스를 수출하는 경우는 사실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국내에서 성공한 작품들에 대한 국내에서 어느 정도 관객과 만나는데 성공한 작품들에 대한 중국의 공연 관계자들의 관심이 되게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 중국 시장에 맞는 작품을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작품을 잘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고 문이 열려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나 뭐 비즈니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금 현재 뉴욕에 진출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도 있고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많은 것들은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창작자가 진출을 하거나 뭐 그런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투자를 하기 위한 다른 뭐 알아야 될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창작자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이렇게 진출하게 된 것도 앞서 있는 작품들의 사례를 보고 사실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뉴욕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시는 거고 도쿄도 시장 이제 맞습니다. 적응하시는 거니까 좋은 사례를 만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잘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다음에 한 번 더 오셔갖고 그 진정한 노하우를 한번 풀어주시면 몇 년이고? 몇 년 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시장마다 차이점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일본이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 뭔가 좀 중국과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본은 사실 직접 진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라이센스를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뭐 지사를 만들든 일본의 뭐 법인 회사를 설립하든 직접 진출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중국은 원래 안 되잖아요. 회사를 합작 회사만 하니까 일본은 좀 직접 진출을 하는 형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 거고 지금 해외 진출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그다음에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것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K-팝처럼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 아니면 작품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서 한국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진출하는 것인가? 경험하신 중국의 경우 어떤 것 같으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많은 작품들이 중국에서 올려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먼저 이제 뮤지컬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한국 뮤지컬 관객들이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제작사들이 한국의 뮤지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공연을 제작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지금 막 찾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실제 관객들의 반응 또한 관심이 많고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원해서 팔고 있는 거 맞다. 우리가 막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상업적으로 그들이 라이센스료를 주고 사는 거니까 돈을 내고 사는 거니까 그러네요. 대중이 요구가 있으니까 그들 제작사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뭐 모든 분이 그렇진 않지만 중국에서 무엇인가 거래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확실하시더라고요. 손해 보는 일은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 시장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창작 뮤지컬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현재 대표님은 앞으로는 일본 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가겠습니다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작품도 성공하셨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3년이라는 시간을 순삭시켜버리는 상황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관객들이 돌아왔는가, 그 대학로는 그 이전 아니면 훨씬 활성화되고 있는가, 활성화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신지.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대학로의 시장과 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사실 관객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공급이 좀 많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 작품 수가 좀 많은 편이고, 하지만 이제 공연장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는 이상 공연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가질 것이고, 그럼 더 업계 전반이 이제 공연층, 수요층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노력 또한 관객층을 넓히고 시장을 회복시키는 노력 또한 사실은 이제 작품들, 제작사들이 해야 되는 숙제인 거죠, 앞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앞에 콘텐츠에서 제 유튜브 콘텐츠에서 사실은 공연 전체 시장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9천억 정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상반기도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을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대학로 비중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대극장 뮤지컬이 너무 강세라 그걸 뚫고 성장해야 되는 숙제를 또 안고 있는 건데 지금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 대학로의 힘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대학로에서 하는 이제 공연들이 갖는 건 한 번 경험하게 되면서 그 경험이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극장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이제 공연을 보는 관객층들이 더 많고, 그런 관객들이 한 번 대학로의 뮤지컬을 경험하게 되면 꾸준히 대학로의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의 수가 적은 거죠. 대학로에 있는 공연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대학로의 작품들을 계속 보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관객층이 더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거는 뭐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것보다는 이들이 경험하는 각각의 공연들이 그만큼 의미 있고 작품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에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선 작품이 그 원하는 타겟층에 정말 완성도 있게 잘 전달돼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우선 정답이네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마케팅이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연을 보는 순간 만족하느냐의 문제로 오거든요. 그 가장 메인이 되는 상품에 만족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무엇보다도 작품을 잘 만드는 노하우와 노력을 계속하면 시장도 커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 오늘 이현재 대표님이 지금까지 작업하시면서 가졌던 노하우는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축하드리고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